대표의 선거법을 파기환송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건 선거 개입이다. 명백한 선거 선거 개입입니다. 개입이다. 뭐 헌재가 부러웠을 수는 있겠으나 사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인 느낌이 있었고 대법원은 사실 이 예상을 완전 벗어난 거거든요. 희대의 사법 쿠데타죠. 예상 완전 벗어난 거. 이렇게 빨리 판결하기가 힘들어. 파기환송을 이렇게 빨리 판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근데 두 번 딱 심리 열고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리고요, 대법원은 원래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렇지. 고등법원까지 따지는 거고 고등법원에서 다룬 그런 판결이 법적으로 법리가 맞냐 틀리냐 맞아요. 네. 그것만 따지는데 오늘 법리 따졌습니까? 본인들이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확정하고 있어요. 제대로 재판도 안 해놓고는. 조희대 혀가 길었죠 오늘. 그러니까 제대로 재판도 안 해놓고 본인들이 골프를 쳤네 안 쳤네. 그걸 왜 대법원이 이야기를 하냐고. 본인들이 제대로 증거 봤습니까? 아,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요. 얘네들 깐에는 사실 간보기 한 거거든요. 자세히 보면. 어차피 이거는 대선 전에는 판결이 나오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얘네들이 하는 짓 보면 대선 전에 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까지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국민 여러분은 국민 여러분들을 믿으시면 돼요. 쟤들이 뭐라고. 야,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니들 따라와. 이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대법원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렸을 때는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쫄아있지 말자고. 그래서 더 압도적으로 대통령 만들자고.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 대법원에서 그런데 어떤 한덕수 출마, 한덕수 오늘 지금 사퇴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법 쿠데타를 저지를 때 한덕수는 사퇴를 했다. 그러면 너무나 시간차가 맞는 거 아닙니까? 호흡이 착착 맞는다. 그럼 한덕수가 지지율도 낮고 명분도 없는데 어떻게 출마를 했냐? 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자들은. 자, 조희대도 윤석열이 임명했고 한덕수도 윤석열이 임명했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대법원이 한덕수의 출마에 날개를 날아주고 명분을 만들어주고 더욱이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도 당신은 범죄자야.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정통성이 없어. 이것을 덜 씌우기 위한 그런 프레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12명 중에서 2명만 반대 의견을 했고 나머지 10명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10명의 명단도 돌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거 끝난 다음에는 다 진짜 총살감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니, 사법부를 완벽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질질 끌려가겠구나. 그 2심의 판결문을 보시면 이걸 어떻게 대법원이 반박할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대법원이 2심 판결문이 굉장히 잘 쓰여졌다고 평가받는 그런 판결문이었는데 왜냐하면 검찰에서 만들었던 그 공소장이나 이런 것들을 검찰이 엉망진창으로 쓴 걸 완전히 정리해가지고 판결을 내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딴 식으로 했다는 거는 사법부에 대하여 본인들이 서로 죽이는 꼴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선거에 개입하려다가 자신들이 죽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역사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판결이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대법원이 보니까 2심은 판단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거예요. 2심한테 다시 판결하라고. 그러면 뭐 2심 판사가 한 50만 원이나 80만 원 선고하면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야. 다른 정치인들 판결에 비추었을 때도 그게 정상적인 거야. 오늘 그들이 판결했던 내용대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이 사람들도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미 이제 제외 투표는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사전선거 같은 경우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 사이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시간이 있으면 사실적으로 한 99%는 대법 판결이 그러니까 그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고법도. 그럼 그 고법이 판결을 하기 전에 애매하게 사법 리스크라는 거를 좀 띄워놓은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게 된 명백한 대선 개입인 거죠. 일반적인 속도에 비춰봤을 때 사실 여기 그냥 올 스톱 해주는 게 맞거든요. 이거 스톱 해주는 게 맞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일 날도 재판이 있어요. 이건 씨발이지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만약에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들을 때는 무슨 헌재와 대법원의 높낮이가 대법원이 뭐 헌재를 우습게 하네 이런 이야기가 국민이 들을 때는 어떤 기분이냐면 이 새끼들이 다 미쳤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국민이 봤을 때 그리고 국민을 교육시킬 때는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위해서 완전히 속여먹고 자기들끼리는 자기 그 안에서 저런 식으로 싸움을 하면 그냥 객관적으로 했던 판결도 그들만의 카르텔 안에서 그들만의 이 순위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서로들끼리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구나. 그런 말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판사들을 보는 국민들의 생각과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판사는 정말 객관적으로 판결을 하겠지라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지금 최근 10년 내에 급격하게 달라진 거예요. 판사 저거 별거 없구나. 그런데 왜 판사들은 임명 순간부터 그 핸드폰 전부 공적으로 다 써야 되고 모든 그 사생활이라는 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돈을 받고 어떤 접대를 받을지 모르는 그것까지 다 비밀로 해두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다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물며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도 다 그런 거 까는 마당에 판사는 왜 안 까냐는 거예요. 저는 조희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직위원 조희대 이거 다 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요. 사람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 대법원이 우리는 이재명 싫어요. 그 커밍아웃 한 거야. 저렇게 용감하게 할 줄 몰랐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대통령 만들어주면 돼요 일단.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의 지수가 굉장합니다. 이게 표의 결집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저쪽에서도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지. 그쪽에서 대통령을 만들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한덕수가 4시에 사퇴한 것만 봐도 딱 그 느낌이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다시 만들어줄 테니까 출마하세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덕수한테는 2차, 3차 한동훈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거나 아니면은 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다. 한동훈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가서 한덕수를 만들어 가겠다. 이거를 지금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할 겁니다. 예. 저는 뭐 이자들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오늘 썼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검찰이 어떤 흉계를 더 꾸밀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정말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나님 말씀처럼 결집해서 700만 표 이상 이기는 그런 선거 결과로 사법부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흉계를 누가 꾸몄는지 저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재명을 더 압도적으로 대통령을 만들어 달라는 깊은 뜻? 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얘네들 보고 있으면요. 사실요, 근엄한 척하고 명색이 대법관이면 장관급이에요. 그런 자들이 앉아가지고 근엄하게 앉아서 김문길이 알았네 몰랐네 백현동이 어쩌고저쩌고를 그러니까. 막 따져갖고 그러니까 그 법의 모든 적용은 내가 윤석열 정권 내내 했던 이야기예요. 누구한테나 공평해야 돼요. 왜 이재명한테만 그래? 아니, 그럼- 그게 건이 되는 사건입니까? 솔직히. 미친놈들 진짜. 예? 에이. 아니 그리고 소수 의견 읽을 때는요 무슨 말인지도 맞아. 모를 게 성의 없이 읽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뭐 이런 자가 다 있습니까?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아니 뭐 윤석열이 임명했는데 오죽했겠어요. 진짜. 토 나와.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 특징이 있잖아. 좀 모자란 애들. 뭐 그런 애들만 앉혀서 말 잘 듣게 만들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어찌 됐건 현실적으로 이제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판결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안고 대선 한번 치러봐. 이런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재명 후보를 더 압도적으로 대통령 만드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상고 기각될 거야, 즉 무죄가 될 거야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 공격하는 건 좀 황당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니들 예상이 틀렸어라고 말하는 건 우리한테 점치려는 것도 아니고요. 상식 밖에 벗어난 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들의 음모인 거지. 아니면 이제 화를 내고 싶고 뭐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반영되는 것 같긴 한데 그 화와 공격의 대상은 대법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 진영에서 유튜브 나오시는 뭐 변호사 포함, 우리 같은 사람 포함해가지고 야 이건 내가 봤을 때 상고 기각이야, 무죄라고 예상했던 사람 거의 100%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무죄라고 해도 이 재판 과정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과정은 정말 전 잘못된 재판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지금 파기환송이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아니 왜 다른 사람은 6개월 1년 걸리는 대법원 판결 과정이 이재명 후보만 2번 재판하고 바로 판결 한 달 만에 그것도 졸속으로 내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정말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왜 정치의 시간에 사법이 개입하냐 이 말이죠.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심이 2년 2개월 걸렸고요. 2심이 4개월 10일 걸렸고요. 대법원이 36일 걸렸는데 요 실들은 이제 지금까지 언론이 어떻게 쳤냐면 조의대는 633을 지키려는 원칙주의자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 대법원이 상고심을 하잖아요. 박근혜 때 상고 법원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대법원에 일을 좀 줄여주자라고 하는 시도가 사법부에 로비가 있었어요. 박근혜한테 상고법원, 즉 대법원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3심 법원을 만들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 대법원 하는 짓거리 보면서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 미치겠어요. 정신 차리고 보면 아 대법원을 뜯어 고쳐야 되는구나. 이거 뜯어 고치는 거 어디서 한다? 국회에서 합니다. 민주당이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디테일한 거 찾아가지고 대법원의 이런 방식은 싹 뜯어 고치면 돼요. 우리 전원합의체 구성 준비돼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은 지금 12명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훈구, 오경미 저 두 사람만 반대 의견을 낸 판사들인 거예요. 대법원장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전부 다 동의를 한 거죠. 저 보세요. 다 윤석열 임명한 사람들이야. 요 두 사람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네, 선대엽 노태학은 자기가 이제 이미 또 빼 빠졌고 회피를 했으니까 요렇게 보면은 생각 한번 해봐봐. 같은 법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고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내 주관이 작동한다는 거잖아. 같은 법인데. 그러면 실제로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법이 아닌 거죠. 그걸 오늘 증명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야,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뒤지려고 용어를 쓰는구나 아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적용을 대법원이 지금까지 누구한테나 공정했다면 화 안 낸다니까? 왜 이재명한테만 이래? 그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말 이 행태가 너무나 개탄스러워요.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6시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계엄이 다 해제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계엄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겠다. 아니 내란이 일어났는데 이따위 입장을 낸 게 조희대 대법관인데 어떻게 건도 한다는 사건, 내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협박으로 느꼈다는 건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슨 대역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반역에는 찍소리도 못했던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의 판결을 진짜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내란과 출신들이 한 명 빼고 다야. 그럼 윤석열 동문인 거잖아. 뭐 문영배 재판관 무슨 문중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그 윤석열 파면 때 보도 나왔었죠.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전부 다고 한 명 빼고 노태학 빼고 이게 무슨 이거 카르텔 아니냐고 이게. 이 중에도 뭐 이수견도 고대 법대이긴 한데 거의 뭐 90% 이상이 다 서울대 법대라면 다 선후배 사이인 거예요. 야, 이 중에 조희대가 가장 나이가 많은 거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 기득권이 얼마나 야비하게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됐는지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셨다 생각합니다.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지금 대선 일정이요 굉장히 촉박해졌거든요. 오늘이 5월 1일 됐고 그리고 6월 3일이 대선일이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른 거는 뭐 유심하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사전투표가 이제는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대선이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기 때문에 5일 전 4일 전에 사전투표를 하는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이에요. 이것도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지점은 아니에요. 직장 나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 평일이라는 거예요. 토요일이 껴있으면 토요일 날 사전투표율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목요일 금요일이라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까지 계산한 게 아닐까 이제는 의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5월 1일이잖아요. 5월 1일. 네. 소위 말하면 노동절. 옛날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박정희 때요. 원래 노동절이었던 거를 빨갱이 냄새 난다고 근로자의 날로 바꾼 거고 5월 1일이 노동절이 된 거는 한 120년 됐을까요? 한 140년 됐겠다.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에 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이재명 대표가 소년공이었잖아요. 내가 그때 이재명 대표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 8시간만 일했겠어요? 근데 하루에 8시간 일하게 해달라고 시위를 하는데 탱크와 총을 앞세워갖고 사람이 죽어요. 시카고에서. 그거 기리는 게 지금 노동절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겠다. 4.5일제를 하면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를 추진하겠다 이거거든요. 골 때린 놈들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우리도 4.5일제 도입할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 공약을 공격해. 얘도 문외야? 얼마 전만 해도 본인들이 그 정책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 거 만들려고. 오늘 지금 한국노총하고 정책 협약시켰거든요. 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심지어 이재명 선대위. 캠프의 선대위원장까지 만든 네.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주의 기운이. 한국노총 조합원이 150만 정도 되거든요. 민주당 저 권리당원하고 비슷해요. 자, 사실 대세는 기울어졌어. 오늘 같은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사기 죽으시면 안 돼.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돼요. 사기 죽으시면 안 되고 대법원 지나가면서 침 한 번씩 뱉고 가시면 돼. 아 진짜 침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독침? 자 그리고 어제는 이제 직장인들 만났죠. 슬기로운 퇴근 생활 그래가지고 첨단 시대인데 노동 시간 줄여야 된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요지예요, 요지. 첨단 시대에 새벽별 보기 운동하고 그 윤석열 이 새끼가 그 뭐 120시간도 일하고 뭐 그런 개소리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첨단 시대에 사람이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일이 됩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택배하시는 분들 오늘 이재명 대표 그 만나는 날이거든요. 경기 북부 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방송이 지금 시국 때문에 출연자 2명이 빵꾸가 났어요. 경기 북부의 박지혜 의원, 의정부. 네. 거기 가셨어. 근데 거기서는 택배 노동자들을 만나는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시에 출연할 예정이던 정동영 의원 민주당 의원청에 갔어.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직장생활 우리가 삶이 말하면 소위 그걸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했던 시대가 있었잖아. 하루에 8시간도 많은 거야 사실은. 그렇죠. 뭐 프랑스 같은 데는 보면은 저도 놀란 건데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점심시간 갖고 3시에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점심시간 3시간이에요? 네, 12시부터 3시까지. 오늘 대법관들이 대개 보면 친기업적인 사람들일 거야. 재벌 총수 들어오면 판결
아주 약하게 내주는 그렇죠. 사람들일 거야. 살살 그렇죠. 해주죠. 그 사람들은 기득권이고 그들과 자본가들이 카르텔을 만드는 사회야 이 사회가. 근데 이재명 대통령 되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4.5일제하고 4일 근무하게 한다는데 불편할 수밖에. 모든 게 다 그렇게 연결돼 있다. 아 그리고 노동절 같은데 진짜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쉬고 막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얘네들이 왜 5월 1일 날 판결을 내렸을까? 아니, 보통 이제 공무원들은 노동자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치니까 내리긴 내렸는데 노동절 날 이지랄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한덕수가 빨리 출마해야 되니까. 한덕수 그 이야기 이따 따로 해드릴게. 예. 한덕수 출마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치고 나온 거예요. 대부분 약간 도움을 해준 것 같고. 네. 자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여론조사 중에 이재명 지지율이 제일 안 나오는 게 MBS예요. 전국 지표조사. 오늘 올해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MBS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 찍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프 보이시죠 왼쪽에 42%. 한덕수 13, 한동훈 9, 김문수 6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을 네. 매주 갱신한다는 것 음. 자체가 지금 이재명 캠프가 제대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어제 방송에 제가 그 편 잠깐 했었거든요. 호사다마일 수 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게 약간 좀 액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바짝 긴장할 수 있게끔. 맞아요, 네. 맞아요. 자만하지 마.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얘들이 힘들 내시자고요. 자, 여기까지.